젊은 초선의 대거 입성으로 관심을 받는 제12대 제주도의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도 착수할 텐데요. 특히 청년 정책 등 새로운 시선으로 도정 정책을 짚어보는 초선 의원의 활동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담에선 이와 관련해 청년 도의원이죠. 한권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도의회 입성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2대 도의회 개원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달 들어 임시회만 세 번째 열렸는데 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직접 그 도의원 활동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정말 의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도민들께서 어렵게 허락해 주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좀 낯선 점도 있지만 도민들의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신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제 제주도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현안들이 많던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 기획부터 예산, 조직, 인사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공약 실천 방안들을 살펴봐야 했고요. 네. 또 기존의 정책들의 추진 방향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여쭐 텐데 의원님께서는 공기관 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우리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에 그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이제 대행시킨 것을 말합니다. 네. 행정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 사업을 하다 보니 그 건수도 예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 예산을 1년 단위로 가져오다 보니 그 사업에 고용된 인력들은 매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시한 대안은 그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행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전담 기관을 통해서 직접 인력을 뽑고 또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 사업에 고용된 인력들도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고 또 도민들에게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혹시 제주도 측의 반응도 뭐 나온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첫 제안이다 보니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안부의 설립 절차를 이행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제주 1과 3 재단을 활용하고 지금 대행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또 관심받는 이슈가 청년 정책입니다. 네네. 10대 도입회, 뭐 20대에서 40대까지 보다 더 젊어졌다라는 평도 있던데 청년 정책 그럼 많이 거론이 됐을까요? 그런 뭐 관련해서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제 도의원 중에 청년인 당사자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년 정책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제안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걸 보니까 청년 자율 예산 제도였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참여 기구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실행되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좋으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이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체감도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풀선 예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두자는 것이 청년 자유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청년들과 오는 29일에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엊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오영훈 지사가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관심이 맞습니다. 되고요. 행정자치위원이니까 또 여쭙게요. 그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인데, 근데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각 당, 같은 당의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내비친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려의 목소리는요. 저희가 지금 많은 도민분들께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냥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형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그 발언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을 때 행정구역은 5개에서 6개로 나뉘고 또 의회가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인 기갑 통합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을 정해놓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진행 상황을 의회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기 전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걸 좀 먼저 그 논의가 선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와 이번 추경 심사한 때 늘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항상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현행 행정시 체제가 갖는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약화와 지역 불균형 발생 등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행안부의 반박 논리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고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만들고 정부의 논리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해달라고 또는 후발주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저희의 문제점을 원인을 명확히 하자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의원님의 지역구는 건입동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마침 그 현 도정의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15분 도시 조성인데, 네. 그러니까 내 집에서 15분 안에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15분 도시 제주 정말 실현된다면 도민의 생활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15분 도시 제주에 있어서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할 것인지 이 두 관점을 놓고 예산 대비 어느 것이 효과가 좋을지를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더 원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저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또 보니까 현재 예결위원이시잖아요. 네. 내일부터죠. 네, 제주도 맞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미리 뭐 자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네. 깊게 들여봐야 할 사안 뭐라고 보세요?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외에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감염병 전문병원 진행 사항도 살펴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4.3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더라고요. 네. 책임감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4.3 유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럽고 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4.3 특별법 전부 개정 그리고 배보상 추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힘을 보태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상급 지급과 그다음에 수령인 명예회복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정정 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있을 일정이 뭔가요? 이와 관련해서? 활동 계획서를 이제 채택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9일 날 활동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도입회에 대해서는 젊은 초선 의원이 많다 보니까 네.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권 의원을 모신 이유가 아닐까 네. 싶은데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도 선거 기간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청년, 젊은 도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참신한 정책, 그리고 활동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인생의 경험이 이제 경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겠지만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신선함, 또 이런 것을 토대로 더 나은 의회를 만들고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로 보답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실까요? 제가 이번 업무 보고를 끝내고 저 혼자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기사가 단순히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를 통해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만 정말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정말 실현돼서 더 나은 제주가 되어야 진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 권으로 끝나는, 저 한 권이 끝내는 그런 정치와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주민들 또 도민들 위해서 신나게 또 네.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